안녕하십니까, 메카닉스 10입니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참으로 죽을 맛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금을 내지 않는 허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해마다 줄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면 엔진을 다운사이징 한다든가 혹은 직분사 혹은 터보 등을 달아서 연비를 높이지 않으면 해마다 엄격해지는 이 환경 규제를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연기관의 거의 한계점에 다다를 정도로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되는 이 규제를 피해갈 방법은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전기차의 출하량을 좀 늘려서 벌금을 상쇄시키던가, 아니면 연비가 좋아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하이브리드 이런 모델을 좀 많이 파는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드릴 이 시대의 망작인 폭스바겐 엔진 코드 CAVD 요 1.4 트윈 차저가 발표된 건 2005년이고 적용된 게 2000년대 말인데, 이 엔진을 개발할 당시는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고 당장은 내연기관의 효율을 더 높이는 데 집중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요 레고에 달린 이 거대한 슈퍼차저처럼은 아니지만 엔진에 돌아가는 힘으로 추가로 공기를 과급하는 슈퍼차저하고 배기가스 힘으로 이렇게 과급하는 터보차저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서 배기가스가 별로 나오지 않는 저RPM 구간인 2000rpm 이런 구간에서는 엔진의 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급하는 슈퍼차저가 워터펌프 연결된 이 팬벨트하고 연결돼서 추가로 공기를 넣어서 터보의 과급이 출발할 때 이렇게 좀 되지 않아서 힘이 부족하다가 이제 고RPM이 되어서야지만이 힘을 내는 이런 터보렉, 저RPM 때 힘을 못 내는 이 터보렉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RPM부터 고RPM까지 2.0L 2000cc 엔진과 비슷한 힘을 내는데 연비는 1.4 엔진과 비슷한, 듣기에는 아주 훌륭한 이런 기술이고 덕분에 이게 2009년에 상까지도 받은 엔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고압축을 사용하다 보니까 옥탄가 98 이상의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정확한 시간에 연소가 되기 때문에 적은 옥탄가인 일반 휘발유, 91 휘발유 이런 걸 넣게 되면 피스톤에 크랙이 가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10만 킬로 정도 주행했을 때 발생하는 타이밍 체인 텐셔너 문제입니다. 이 텐셔너가 약해져서 타이밍 체인이 좀 느슨해지다 보니까 코가 몇 개 넘어가서 이러다 보니까 밸브가 피스톤을 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옥탄가가 적은 일반 휘발유를 넣게 되면 슬러지가 인테이크와 인젝터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등에 엄청나게 껴서 미스파이어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인젝터와 스파크 플러그 뿐만 아니라 인테이크 매니폴드에 달린 공기의 양을 조절해주는 이렇게 플랫 모터라는 것까지 모두 다 갈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폭스바겐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한 엔진 코드 CTHD라는 엔진을 2012년에 재빠르게 발표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링, 그리고 타이밍 체인 텐셔너를 좀 업그레이드한 이런 버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100%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98 휘발유, 고급 휘발유만 넣고 또 딜러십에서 로그북에 써야 대로 따박따박 서비스 받았던 차가 10만 킬로 전후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걸 보면 결국 엔진 초기에 설계 자체의 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댓글에 6세대 제타를 타고 계시는데 20만이 되도록 소모품만 교환하고 타갖고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폭스바겐이 고장이 많아요 이런 거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신 시청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타시는 건 2.0L 엔진 들어간 모델이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2.0이면은 2.0 터보 가솔린이나 2.0 터보 디젤 이걸 텐데요. 2.0 터보 가솔린은 여러 모델에 들어가는데 6세대 제타뿐만 아니라 골프, 파사트, 티구안, 아우디 A3 이 들어간 2.0 TSI 요게 공통적인 문제들은 점압 코일 불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이크의 플랫 모터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도 문제가 있고 PVC 밸브, 하이 프레셔 퓨얼 펌프, 인테이크 밸브에 카본이 끼고 워터 펌프, 타이밍 체인 텐셔너, 인젝터 불량 등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모든 2.0 TS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 없이 20만까지 타신 건 관리를 좀 잘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뽑기운도 조금 따라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여러 대 오래된 폭스바겐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엔진 종류와 상관없이 냉각계통에 쓰여진 히터호스를 이어주는 플라스틱 T자관이나 플라스틱 관들이 좀 딱딱해지는 이런 경화 문제로 인해서 크랙이 발생하고요. 그 크랙에서 냉각수가 새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자동차나 고질병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모든 차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리콜 등의 조치로 처리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에 설명드린 플라스틱 부품은 경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연식이 좀 상당히 오래된 차에서 주로 나타나다 보니까 제조사도 워런티를 처리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소비자도 뭐 탈 만큼 탔는데 오래된 차다 보니까 셀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사소한 부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요. 또 이런 플라스틱 관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올해는 이쪽 커넥터에서 부서졌는데 그러면서 같은 재질 썼다 보니까 내년엔 또 이쪽에서 부서지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정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터보가 달린 엔진이 들어간 차들은 회사와 상관없이 요 위에 링크에 설명해드린 터보 관리 요령을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또 엔진 오일 관리에 대한 영상을 링크로 또 위에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도 남겨둘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이 차량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위에만 설명드린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메카니스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